이거 108쪽에 이제 진도를 나가보면은 속도랑 가속도거든? 갑자기 미분을 하고 있는데 왜 속도와 가속도가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개념을 살펴보면은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막 움직이는 거지. 뭐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겠어? 얘 위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이렇게 점점 바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 P의 위치를 뭐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시각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점 P의 위치가 X인데 걔를 시각 T라는 시각에 의해서 표시를 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1초 후의 위치는 T에다 1 넣으면 1초 후의 위치는 0이네. 1초 후에는 0에 있었다는 거, 원점에 있었다는 거고 2초 후의 위치는 2를 넣어보면 2초 후의 위치는 2였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겠지. 시각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콕콕콕 점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108쪽의 짤 위에 이제 설명을 보면은 어떤 P가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점 P의 위치, 이 위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각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점 P의 위치는 시각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지. 오케이? 얘는 이 위치를 X라고 하면 이 점 P의 위치가 X인데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얘를 FT로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전에 위치가 2t 빼기 2였던 것처럼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평균 속도라는 걸 볼 건데 너희 중학교 때 속도 배웠잖아. 속도가 뭐야? 이거 아니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우리 앞에서 증분, 변화량을 이렇게 쓴다 했지.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 즉 위치에 뭐가 될 건데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게 평균 속도가 될 거라고요. 시간분의 위치, 시간분의 거리가 평균 속도가 되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어떤 애가 있는 거야. 지금 점 P라는 애가 있는데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해보자. 위치를. 즉 시간이 얘가 시간이라고 해보면 T일 때의 위치를 내가 얘가 위치야. FT라고 표현했어. 만약에 1초에서 위치는 F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각이 델타 T만큼 흐른 거야. 그럼 지금 흘러서 시각이 뭐가 되겠노? T 더하기 델타 T가 됐겠지. 만약 1초였는데 3초가 흘렀으면 1초에서 3초를 더한 4초가 될 거잖아. 그치? 그때의 위치는 뭐라고 할 건데 이 시각 t 플러스 델타 t에서 위치니까 f t 더하기 델타 t일 때의 위치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평균 속도 구하실 수 있겠죠? 시간의 변화량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이 시각에서 이 시각을 뺀 게 뭔데? 델타 t인 거잖아. 위치는 여기서 이까지 변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주시면 되겠죠. 이게 뭔데?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흐를 때의 평균적인 속도가 되는 거라. 즉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갈 때의 평균 속도가 된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했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각은 요만큼 변했고 그때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요만큼이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그게 평균 속도야. 근데 나는 평균 속도가 궁금하지 않아. 뭐가 궁금하냐면 그 순간적인 속도. 딱 이 t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의 딱 순간적인 속도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이 시간에 흐른 델타 t를 점점 줄여나가면 되겠지. 이 시각을 요만큼 줄여나가면 요만큼 시간이 변할 때의 평균 속도가 될 거고 점점 줄여나가 봐봐. 즉 뭐를? 저 델타 t, t라는 걸 점점 줄여나가 보는 거지. 줄여나가면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평균 속도가 점점 구해지다가 거의 이 옆에 있는 점까지 탁 와버리면
그냥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로 보일 거라고. 그래서 평균 속도의 극한값이 곧 t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미분할 때 쌤이 앞에서 설명할 때 평균 변화를 구했었잖아.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뭐였는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하지 않고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궁금한 거지. 그럼 점점 이 차를 뭐 했는데 점점 줄여나갔지. B라는 점이 여기 왔을 때는 두 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왔을 때는 두 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 엄청 가까이 왔을 때는 그 두 점의 기울기가 곧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그게 순간 변화율이었다.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평균 속도 여기서 이까지 움직이는 데의 평균 속도가 얘인데 이 시각을 점점 줄여나가면 즉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 거리를 이 델타 t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면 평균 속도를 구하면 결국은 이만큼이 이 t라는 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뭐야? 너희 앞에서 배웠잖아. 정의제 정의.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얘랑 같고 얘랑 같을 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였잖아.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면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어. 딱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t가 뭐야? 위치였잖아.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건데 얘들아? 속도가 된다는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시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근데 생각해봐봐 얘들아.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변했어. 그럼 위치가 증가했지. 얘가 증가했지. 얘가 증가하면은 순간속도 얘도 양수니까 속도가 0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양수가 돼서 속도도 0보다 클 거야. 근데 만약에 요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해봐봐. 만약에 위치가 3이었는데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위치가 얼마만큼 변한 건데? 마이너스 4만큼 변한 거겠지? 이쪽으로 가야 4만큼이고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4만큼이잖아. 그럼 그때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속도가 뭐가 나오겠노?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속도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방향이 있는 거야.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양인 거고 반대쪽으로 가는 속도가 음인 거겠지.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를 보통 뭐라고 써요? V라고 쓰죠? V가 뭔 거고? 양수인 거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뭐다? 음수인 거야. 속도와 속력은 달라요. 속력은 뭐다?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음수, 이쪽으로만 가면 양수. 이쪽으로 30의 속도로 가면 30m/s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0m/s라고 표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속력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속력은 방향은 없고 힘만 있는 거야. 이쪽으로 30으로 가도 속력은 30. 이쪽으로 30으로 가도 속력은 30이에요. 속도랑 속력 차이 알겠지? 속도는 방향이 있다는 거, 방향이. 그래서 아무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건데 속도가 된다는 거야, 속도가. 무슨 말인가? 필수 예제 6번을 봐봐. 페이지, 옆 페이지. 필수 예제 6번. 점 P라는 애가 있는데 시각 T에서 위치를 준 거지. 위치가 X인데 시각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네. 그럼 내가 1초 후에 위치가 궁금하면 T에 1 넣어주면 그때 위치가 나오겠다, 그치? 근데 뭐라고 했는데 4초일 때 P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달래. 가속도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속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돼. 지금 위치가 X지. 이 위치를 X가 뭐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니까 T에 대해 미분한다. 보통 이렇게 쓰시거든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6t-9 얘가 p의 속도가 될 건데 t가 뭐일 때? 4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t에다 뭐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4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에 4를 대입해 주시면 4의 제곱 16에 3 곱하면 48 빼기 64 24 빼기 9 계산해 주시면 t가 4일 때 그 순간에 속도가 나온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옛날.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인 거야. 다시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에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속도인 거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뭐다? 가속도인 거야. 가속도. 너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속도가 계속 30으로 일정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운동을 해. 걔를 뭐라고 하는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속도로 가. 그럼 가속도는 0이지. 왜 속도의 변화량이 없는 거잖아.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면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는 뭐다? 0이라고 얘기는 하는 거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를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 주시면 가속도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기억할 거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속력은 뭐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야 이제? t가 4일 때의 가속도잖아. 가속도는 뭐 하면 돼? 속도. 위치를 x라고 하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될 거고 속도를 v라고 하면 속도를 이 속도 v를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될 거예요. 얘가 곧 v인 거지. 얘가 곧 v.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인데 속도는 v라고 표현해. 속도가 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일 때의 속도는 4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하면 돼? 속도를 갖다가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돼요. 속도를 미분하시면 6t-6 얘가 곧 가속도가 될 거고 t가 4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어주시면 64, 24 빼기 6이라서 가속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2번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대. 얘들아 운동 방향 봐봐.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운동 방향을 바꿨어. 그럼 봐봐.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속도가 음수야. 그러다가 방향을 바꿨다는 건 속도가 양수가 됐다는 거지. 음수가 되다가 양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잠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멈추고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잠시 속도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잠시 속도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거야. 잠시 속도가 0. 또 공을 던졌다가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위로 올라가다 운동 방향이 올라가다가 내려오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운동 방향이 뭐 하는데 바뀔 거잖아.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도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얼마다? 0인 순간을 구해주시면 최고 높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 됐다는 거. 속도가 뭔데? 여기 구해놨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인 거잖아. 걔가 뭐가 됐다? 0이 됐을 때 이 시각을 구해보시자고요. 양변 3 나누시면 그래서 t는 뭐가 나와요 얘들아?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데 시각이 음수일 수 있나? 뭐 시각이 돌아가나? 아니지. 그래서 시각이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야. 시각 말고 그때 뭐를 구해달라? 위치가 뭔데? 위치가 x잖아. 근데 t가 3일 때 위치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요?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위치는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라서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마이너스 27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7번.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얘들아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떤 그래프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로가 뭔데? 가로가 시각이에요. 시각. 세로는 뭔데? 속도네. 속도. 시각과 속도 그래프야.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누구다?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 미분했다는 게 뭔데?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가속도예요. 속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거다? 가속도가 될 거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기억. 0과 C 사이에서 0하고 C가 어디 있노? 0은 여기 있고 C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자. 여기 C. 요 사이를 볼 거네.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지 물었어. 얘들아 좀 전에 쌤이 설명했잖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때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돼. 봐봐. 운동 방향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거면 잠시 속도가 0이 된다고. 근데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잠시 속도가 0이 됐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원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잠시 0이 됐어.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0이 됐다 음의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되면서 그 좌우 시간에 어떻게 돼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음의 방향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속도가 누군데? y가 속도야. 속도가 0 되는 거 어디 있노? 여기랑 여기 있지.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들아 속도의 부호가 뭐야? 속도가 y예요. y가 0보다 뭐하면 여기 작지. y 값 다 0보다 작잖아. 여기는 y 값이 다 0보다 뭐한데 크잖아. 그럼 여기에서 운동 방향 바꾼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꾼 거죠. 속도가 음수. 즉 이쪽으로 가다가 B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B 이후로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이렇게 한 번 바꾸자. 한 번. 맞네. 한 번 바꾸는 거 맞네. 어디에서? 시각 B에서. B에서 한 번 바꾸네요. B에서 한 번 바꾸네. 니은 A랑 B 사이에서 A 어디 있어? 여기 있고 B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지. 요 사이에서 뭐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감소한다. 가속도가 뭐라고 했죠?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봐봐. 어떻게 돼? 0이었다가 뭐하노? 점점 증가하네. 이게 기울기가 양인 거잖아. 양인데 점점 가팔라져. 커진다는 거겠지. 틀렸네. 가속도는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디귿. T가 A일 때랑 C일 때, A는 여기잖아. A일 때랑 C일 때 여기잖아.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때는 뭐야? A일 때는 속도가 뭔데? 0보다 작잖아. 음수였잖아. 음수제 음수. Y값이 음수. 속도가 음수였고 C일 때는 속도가 뭔데? 양수잖아.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반대.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는 양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반대죠. 서로 반대다. 맞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죠. 기역, 디귿. 그 다음에 필수에서 8번 계속 이어서 해볼게. 필수에서 8번.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 이렇게 지면에서, 지면이야, 지면. 여기야. 굳이 몰라도 돼. 지면에서 이렇게 속도로 40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더니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하겠대. 그때 t초 후에 그대로 적어볼게. t초 후의
높이가 x인데 그게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x 미터라고 했으니까. 1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해달래. 쌤 얘기했잖아.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게 뭔데? 물체를 쐈어. 그럼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해서 다시 내려올 거잖아. 물체가 탁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올 거잖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즉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그 순간의 속도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거겠지. 그럼 속도가 0이 됐을 때의 시각을 구해서 그때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t에다가 만약에 3초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게 3초래. 그럼 그때 높이는 t에 3 넣어주시면 그때 높이가 나오겠죠. 일단은 속도가 0이 될 때 시각을 구합시다. 속도는 아까 위치를 뭐 하면 된다고 했죠? 미분하면 된다 했죠. 쟤를 미분하시면 돼요. 속도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 40-10t가 될 거야. 그래서 속도가 뭐가 되고 싶대? 0이 되고 싶대요. t는 4가 되겠죠. 4. 즉 4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네. 그럼 그때 높이니까 4초 후에 높이니까 t에다 4 넣어주시면 높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4초 후에 높이 x는 4를 넣어주시면 160-4의 제곱 16에다 5를 곱하면 8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최고 높이가 80m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얘들아,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탁 떨어졌어. 물체가 지면에 탁 떨어졌어. 뭐가 0이야? 높이가 0이잖아. 높이가 0이잖아. 지면에 떨어졌던 다시 땅에 왔다는 거잖아. 지면에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거겠지. 높이가 뭔데? t초의 높이가 얘잖아. 이 높이가 뭐가 됐다? 0이 됐을 때 시각 t를 구하자고. 몇 초일 때 높이가 0이 됐냐? 그럼 그때 땅에 떨어진 거겠지. 높이가 x인데 40t-5t 제곱이 높이인데 걔가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t 묶어주시면 t-8은 0이 돼서 t는 0 또는 t는 8이야. 당연히 t는 0일 때 높이가 0이겠지. 왜 아직 안 던졌잖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높이가 0이겠지. 근데 다시 지면에 떨어진 얘는 아니고 8초 후에 던졌다가 다시 지면에 떨어진 거겠다. 그치?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순간은 8초 후니까 8초 후에 뭐를 구하라? 속도. 속도 아까 여기 구해놨습니다. 속도. 속도가 뭐였는데? 40-10t였어. 그럼 8초 후에 속도니까 8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0-80이라서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마이너스 40. 뭐 단위 굳이 쓰자면 속도는 미터. 여기 단위. 길이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이 초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옛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108쪽에 다시 개념을 설명해야 되거든.